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디백의 공간 디렉터 백교현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좀 다르게 저희 사무실에서 좀 팟캐스트 형식으로 자리를 준비해 보았고요. 첫 번째 에피소드, 바닥 아래 감춰진 시한폭탄이라는 주제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시한폭탄을 담당해주고 있는 저희 109 인테리어와 함께하고 계시는 드림건축의 정강현 사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림건축의 설비팀을 맡고 있는 정광영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저희 회사의 왼팔 오른팔을 담당하고 있는 손호창 차장,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호창 차장입니다. 그래,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왜 이렇게 그래. 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진짜 항상 스트레스 받고 힘든 누수, 시한폭탄, 그렇죠 사장님?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누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누수 발생한다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사장님? 그렇죠. 실제로도 뭐 공사하다가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누수가 생길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이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들은 뭐 다양할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업체들의 실력 미달이 제일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시공하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사람마다의 기술적인 뭐 실력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인지, 아무래도 좀 시중에 나오는 제품이 좀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좀 더 싼 제품을 쓰다 보면은 거기서 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정품이 하다 하더라도 또 뭐 하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누수, 우리 맨날 싸우는 거 현장에서 우리 손 차장, 내가 프로젝트를 딱 계약을 했어. 근데 야, 여기 주방 공사 없다, 우리 안 해도 돼. 그러면은 안에서 개꿀, 아니면은 이거 큰일이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하면 개꿀이죠. 안 하면 솔직히. 개꿀, 솔직히. 안 건드리는 게 제일 베스트. 일거리 줄이는 게 제일 베스트. 에이스 특히 누수 이런 거 터지면 아 근데 힘드니까. 이제 누수라는 게 사실 한 번 터지면 고객들이 잠그는 법을 잘 모르고 그치. 계속 그게 흘려보내고 있으면 이제 다른 데 번지니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사실. 그러니까 네. AS가 없고 현장 일이 줄면 좋다. 아 그럼 당연하죠. 그건. 걱정은 안 돼? 우리 그 클라이언트인데? 아니 근데 뭐 돈을 아낀다는 것도 솔직히 방법이니까 인테리어 하면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하자 보증을 못 해주니까. 아 그건 또 제어를 해야겠죠. 그치,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건드리지 않은 부분은 제어를 해야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주방을 재사용한다, 이거는 사실 조금 리스크가 크지 않나. 특히 식당에서. 그렇죠. 네. 전 특히 또 중국집. 식당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저 주방인데, 네. 주방을 재사용을 해서 물론 이제 뭐 비용을 아끼기 위한 그죠, 것도 그죠. 있겠지만 나중도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제가 식당을 많이 다니니까 실측이나 이런 거 하러, 우린 냄새 딱 알잖아. 네. 주방 들어가면 뭐 썩은 진짜 막 코끝이 막 찢어질 것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혹자들은 관리 부주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설비 공사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나뉘는데, 사장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설비가 시공을 했으니까 설비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아무리 시공을 잘해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물을 질 때 이제 배관을 해왔던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 사실상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거기다 조인을 하는 거거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 배관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있긴 있어요. 트랩하면 되죠. 중간에 트랩을 만들면 되는데, 트랩을 만들 수 없는 환경이 있고, 그리고 특히 주방은 트랩을 만들게 되면은 트랩이 있는 부분이 이제 일자형으로 돼서 거기 찌꺼기가 쌓여요. 네. 자주 막히는 단점이 있어요. 네네. 냄새는 차단할 때 네. 찌꺼기가 이제 축적되다 보니 기름 찌꺼기, 네. 자주 막히다 보면 또 자주 뚫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세척해도 안 돼요? 세척을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 고업 세척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새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근데 새로 바꿔도 냄새가 올라온다니까. 그래, 사장님 거기 있잖아요, 인천. 냄새 나서 몇 번 갔었잖아요. 그렇죠. 냄새는 시관로에서부터 냄새가 올라오는 거야. 거기에 정화조 배관도 엮여 있고 배수 배관도 엮여 있고, 그게 합쳐져서 냄새가 올라오는 건데,
원래 건물에서 들어오는 거기에서 거기 냄새를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냄새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건물에 보면 맨홀 있잖아요. 네네. 맨홀에다가 냄새 안 올라가게끔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어. 그것만 해주면은 냄새가 절대 안 올라오죠. 그러면 이 냄새와 관련해서 어쨌든 요새는 건물에서도 그렇고 그리스트랩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100% 필수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씩 권장 사항이 되고 있는데 그리스트랩을 사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새로 이런 게 나왔으니까 뭐 그냥 건물들에서 권장을 하는 정도인지. 당연히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다. 네, 냄새도 네. 차단하는 역할도 있고 네. 찌꺼기도 거기서 이제 걸러주는 역할도 있고 하면 좋죠. 당연히. 그러면은 사장님 아까도 우리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방수 뭐 설비공사 개판으로 하는 업체가 만약에 설비 업체가 10개다. 그럼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얼굴 아는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뉴스탐을 뭐 엄청 많이 해줬거든. 아니 사장님 우리 거를 많이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뉴스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험을 쌓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물을 새는구나.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새는 걸 찾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잘못되는 걸 미리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시공할 때 이런 걸 조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자가 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보면은 물론 설비에서는 물론 설비뿐만이 아니라 목공도 그렇고 타일도 그렇고 성격이겠죠. 원래 꼼꼼하게 시공을 하는 사람들은 하자가 덜 나거든 사실상. 근데 이렇게 들으면 사장님 실수 하나도 안 하는 줄 알겠다. 다른 사람 정말 안 하려고. 아니, 내 친구도 있어요 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나보다 더 막 꼼꼼한 친구도 있어 사실. 네. 근데 정말 꼼꼼하게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면 아무래도 일이 좀 늦을 수 있잖아. 네. 늦는 게 이른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우리는 담수 테스트 할 때도 많잖아요. 큰 건물 들어가면 담수 테스트까지 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처럼까지 하는 업체들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나름대로 나는 굉장히 꼼꼼하게 시공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아니 사장님 말고요. 우리 일공구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있겠죠. 뭐 사장님 거래하시던 데에서 네? 거래하시는 데에서 하셨던 데에서 우리처럼 막 담수 테스트 건물에서 요청 안 해도 하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왜 거의 없죠. 사장님 자꾸 사장님 자랑만 하고 있어. 그렇게까지 하는 데가 있까? 그러면 인테리어도 너도 여러 회사를 다녀봤지만 사장님도 여러 업체랑 거래하고 턴키 업체들도 사기치는 업체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인식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고 인테리어 업체들이. 그렇죠. 근데 설비 쪽도 그렇게 좀 사기를 치고 이런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있어요. 안 당하려면 몇 가지 포인트 뭐 이거를 꼭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걸 참 확인한 방법이 어렵죠. 인테리어 업체는 어려워, 딱 진짜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정말, 포트폴리오가 얼만큼 있는지 보고 뭐 계약서나 견적서 딱딱 깔끔하게 나오는지 보고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알 수 있는데 이런 거 조심하면 되겠다. 어떤 내 거요? 과거에 그런 네. 사람이 있었어요. 설비가 네. 선불을 미리 많이 땡겨요. 그리고 네. 자제사야 된다고? 착수는 해. 아, 막 일을 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나서 선불을 많이 받고 그 다음부터 사라져.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선불은 최대한. 근데 보통 그런 만약 그 일반 소비자한테 설비 공사를 해준다라고 치면은 뭐 50%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면은 공사 범위에 따라 틀려요. 조금씩. 네. 왜 그러면 조그만 것은 다 해주고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또 없어요? 또 있어야지 뭔가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꿀팁을 드리는데. 그거는 뭐 케바케다. 그거는 복불복이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인상을 봐야 돼. 인상을 봐야 된다. 관상을 봐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사기꾼들이 네. 인상도 좋고 막 친절한 사람들 다. 너무 친절하면 또 그렇다. 그렇다고. 사장님인데 딱 젠틀하고 맞잖아. 젠틀하고. 어쨌든 이 인테리어 판이 힘들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노가다, 야가다 맨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장님 근데 노가다는 없어야 돼. 사장님 근데 둘째 아들 우리 건우 반장도 일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힘들고 험한 판 사실 여기는 우리는 현장에서 기싸움도 다 많이 하고 그렇죠. 다른 품목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수장들이랑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이 힘든 판에 왜 둘째 아들을
왜 끌고 오셨는지. 아, 근데 젊은 사람한테는 이거 블루오션이죠, 솔직히. 근데 그렇죠, 맞아요. 사실상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 일을 가르치고 싶었던 생각은 전혀 없었죠. 왜 그러면 이 일은 나 하나만으로도 부족하다. 근데 내가 이제 아들이 둘인데 큰애는 어차피 잘 나가잖아요. 뭐 공부 쪽으로 빠졌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작은 애는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던 친구야. 아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좀 그쪽으로는 내가 볼 때 적성이 안 맞을 것 같고. 네. 근데 군대 입대했을 때 내가 그랬죠. 너가 군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네 진로를 뭘 할 건지 선택을 해갖고 나와라. 네. 그거 하나만 해도 넌 성공한 거다. 해서 이제 나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아빠 일을 배우고 싶다는 게 해서 어떻게 아빠 일을 배우고 싶다는데. 근데 대단한 거야, 그지? 그죠. 왜냐면 현장 소장 이제 하고 싶어 해서 들어오는 지원자들도 알잖아. 우리 손 차장이 이제 잘 내보내니까. 한 5명 내보냈어. 힘들어서 못 버티거든요. 근데 사실 현장 소장보다 설비가 더 힘들잖아. 아, 그럼요. 근데 좀 깜짝깜짝 놀래요. 그걸 버티면서 한다는 게. 현장 소장은 전체적인 이제 뭐 감리를 보는 거고, 이제 설비는 특정 분야 기술을 배우는 거니까. 그죠. 근데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 기술 하나만 있어도 목구는 산다고. 아, 맞는 굽지는 말이에요. 않다고. 네, 맞는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막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더 대우를 받는 기술자가 될 것 같아요. 그죠. 호주에서 저 있을 때는 호주 학교 다닐 때 막 저희 대학 교수님 남편이 타일러인데 그냥 타일복 입고 학교 모아서 데리고 가고 작업자들이 전혀 자기 기술자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 뭐 작업복 입고 식당 가면 싫어하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먼지 나는 거. 나니까. 근데 이제 외국은 그렇게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점점 작업자 인식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장님 그거 보고 얘기하신 거죠? 일론 그렇죠. 머스크. 그런 것도 있고. 일론 머스크 뉴스 보고 그렇지. 얘기한 거죠? 그렇지. 일론 머스크가 그거 보고 나서 대상공은 이제 AI가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시구나 요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설비공들이. 대항공들이. 그죠. 옛날에 내가 한참 할 때만 해도 선배도 많았고 친구도 많았고 후배도 많았는데 정리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건축 경기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타일이나 목공은 젊은 인원들이 좀 충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설비는 제가 봤을 때 건우 반장이 하는 거 빼고는 젊은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다른 업체들 보면. 그런 것 같아. 내가 봐도 목공하고 타일 같은 거 배우려고 하는데 네. 배관 이런 건 잘 안 배우려는 것 같아.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제 또 뭐 건우 반장이 독립을 했어요. 사장님 아직 하고 계신데 밑에 어떤 젊은 친구가 와서 지원을 해요. 또 사실 페이도 중요하니까 그쵸. 기술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옛날에는 진짜 뭐 열정 페이였잖아요. 요새도 그래요? 그렇지 않고 얼마 전에도 내가 내 조카 한 명 네. 이제 그 일을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포기하고 그만둔 애도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적성이 안 맞는 거겠지. 그러니까 아니 적성보다는 내가 봤을 때 쟤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가르쳐도 네. 차라리 이걸 오랫동안 해서 그만두느니 지금 차라리 다른 적성을 찾아갖고 자기를 찾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솔직히 내가 뭐 잘랐다기보다는 네. 여동생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맞는 것 같다. 솔직히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이 그지, 일하면 그지.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어야 뿌듯함도 느끼고 하는데 못 느끼면 못 하죠, 솔직히. 근데 모든 일이 그래요. 자기가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만이 그 일에 대해서 빨리 배우게 되고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도 이거 할 때 엄청난 열정을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당연히 열정이 좀 빠지시면 나는 지금 배관 하나 시공을 하더라도 네. 굉장히 긴장을 하고 해요. 정말요? 정말. 왜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이게 하자가 생긴다니까. 정말이에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네. 지금 나하고 같이 일하는 이제 그 직원이라든가 뭐 기술자들도 항상 그런 교육을 많이 하죠. 다 한 개를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해라.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라. 그때 사고 난다.
너 하자가 생긴 거죠. 손 차장이 잘 한번 봐. 사장님 정말 긴장하면서 하시는지. 네, 사람이 이제 긴장까지는 아니고 아니 진짜 긴장. 그냥 표시한 날 긴장하는 거지. 내가 설비를 배우게 된 계기가 뭔 줄 알아요? 진짜 내가 설비만 그러니까 배관 시공을 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일이라고 했으면 난 이 일을 선택을 안 했어. 나도 한때는 화이트 칼라 했었어요. 근데 이 일을 배우게 된 계기가 내 친구가 누수 탐지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신기하게 그러니까 묻혀 있는데 물이 새갖고 밑에 층으로 물이 떨어지는데 그걸 정확하게 지점을 탐지해서 찾는 거야. 그리고 그걸 찾아주는데 너무 쉽게 찾으면서 또 비용대로 많이 받아. 너무 메리트 있더라고. 기술이니까. 정말. 아니 말 거짓말 알고 넥타이 차고 해도 되겠더라고. 내가 그때 당시 화이트 칼라였으니까. 너무 메리트 있어갖고 그래서 내가 설비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 형님이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바빠갖고 내가 알바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뒤로 그래서 내가 누수 탐지를 굉장히 빨리 배웠어요. 누가 특별히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네. 나하고 또 탐지기하고는 맞는 것 같더라고.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 또 사장님 자랑이네. 여기. 아니 근데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거는 누수 탐지 있잖아요. 누수 탐지는 아마 이 방송을 뭐 보는 분들이 참 많겠지만 설비 몇십 년 한다 해서 누수 탐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누수 탐지는 그야말로 그냥 1년만 배워도 잘하는 친구는 잘해요. 재능이다. 그렇지. 재능의 영역이다. 네. 근데 이제 연수가 가면서 뭐가 이제 노하우가 생기냐면은 이제 물 새는 것도 처음식 같은 경우는 새는 소리가 다 틀려요. 네. 똑같은 게 아니야. 아. 다 그 새는 소리가 소리가 다르다. 틀려요. 아. 거기에서 정말 미세한 음을 찾아내는 게 사실 그게 노하우죠. 그렇겠네. 그래서 이제 재능이네. 재능이지. 소리까지 물소리 듣고 구분할 정도면.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집에서 물이 새요. 근데 이제 저 광고를 보고 사람을 불렀어. 근데 못 찾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다른 업체들도 알아봐야 되잖아. 또 못 찾아.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군데 업체 찾았는데 잘 찾은 업체가 딱 나타난 거야. 그 사람이 능력자인 거지. 못 찾으면은 돈 안 받아요? 원래 안 받는 게 맞아요. 아, 근데 다 출장비 받잖아요, 그래도. 지금 받더라고. 양아치네요, 솔직히 근데. 전에는 안 받았어요. 그지. 사실 못했으면은 안 받는 게. 요즘에 아니 근데 지하수 찾는 것도 못 찾으면 돈 안 받는데.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못 찾으면서 안 세요 그래. 그리고 받아가. 이거는 이상 없는 거다. 이상 없는 거다. 그런 친구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미세하게 사는 건 진짜 못 찾잖아요, 잘. 근데 그것도 기술, 그거 찾는 게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미세함 찾는 게. 요즘은 이제 진짜 탐지기 살짝. 장비도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스 탐지기다. 그러니까 처음식으로 잘 못 찾는 것들을 이제 가스 탐지기를 이용해서 찾아내거든. 근데 이제 가스 탐지기는 부위를 넓게 잡아야 돼요. 근데 청음식은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 탐지기로 우선은 이제 새는 부위를 넓게 잡아놓고 그 부분을 좁혀서 청음식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찾나오죠. 겨울철 동파 많이 되잖아요. 그쵸. 동파. 기본적으로 그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은 있지. 영하 몇 도 이상이면은 좀 물 좀 틀어 놓아라. 이런 것들. 지금은 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했어도 네. 그러니까 설비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메뚜기도 한철이 겨울이에요. 그때도 한파 올 때. 네. 한파가 오면은 수두들을 막 동파되고 하물며 뭐 저기도 뭐 배수구 같은 것도 얼어갖고 터지기도 막 막혀갖고 물도 안 내려가고 네.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오는 거야. 정말 평상시에 연락 한 건도 없는 업체에도 어디서 들었는지 막 연락 와갖고 막 우리 수도가 얼었어요. 막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님 뭐 고쳐주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아무래도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주문은 100개가 들어오는데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5개밖에 안 돼. 단가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 올라가겠네. 그래서- 사장님 근데 성수기가 2번 있네요. 여름도 성수기잖아. 여름은 성수기는 아니지. 여름에 물 난리 나면 물 터져갖고 맨날. 그때는 봐봐요. 여름에는 장마철에는 물만 샌다 뿐이지 네. 시공을 할 수가 없어요. 비 오는데 할 수는 없거든. 비가 그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네.
겨울철에는 근데 동파가 많으니까. 정말 추울 때는 집 내부에서 얼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어는 데들이 배관을 노출한 데가 많이 얼거든요. 외부로. 네. 그러니까 내부로 배관을 오래된 건물이 배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있거든. 네. 왜 남의 집을 건드려야 된다. 네. 그런 경우는 외부로 이제 배관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 대부분 얼어요. 아무리 보온을 잘해도 그 한파는 못 견디거든. 한강물이 어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천상 뭐 물 조금씩 틀어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집안에서 집을 잘 전하는데 어느 건 도리 없잖아요. 그죠? 네. 그건 너무 추워서 그래요. 그건. 아니 그러면은 날 추운 날 뭐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 쪽으로 해놓고 물 틀어놓는 게 좋아요? 아니면 차가운 물 쪽으로 해놓고 틀어놓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대부분이 온수 쪽에서 많이 얼거든요. 네. 뜨거운 물 트는 게 뜨거운 물 틀게 되면은 네. 찬물하고 같이 돌아요. 아. 물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안 얼게 되는 거죠. 근데 찬물만 트게 되면 온수는 정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수 쪽은 얼고 찬물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 온수기는 예를 들어서 전기 온수기는 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 네. 물론 이제 수도가 오니까 동파되니까 네. 전기 온수기를 온수 쪽으로 틀어놓은 거야. 네네. 근데 온수를 틀어놨는데 온수가 그러니까 배관을 연결할 것을 연결하는데 정상적으로 수도 배관을 한 게 아니고 네. 고압옷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명 이제 세면기 조절대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게 그러니까 전기 온수기는 계속 틀어놓게 되면 그 물이 계속 흐르는 온도가 굉장히 막 거의 뭐 90도가 네. 넘어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고압수가 터져요. 그래서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수도 얼지 말라고 틀어놓아서 틀어놓은 건데 네. 그런 일이 발생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 온수기 같은 경우는 틀어놓으면은 온수기 콘센트를 빼고 온수 쪽으로 틀면은 네. 물은 이동하니까 물은 얼지 않대. 단지 이제 단점은 뭐냐면 다음날 가서 네. 온수기를 틀어야 되죠. 그러면 한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네. 물이 데워지니까 그런 불편함은 있겠죠. 그래 나 이거 좀 궁금했거든. 이건 정말 꿀팁일 네. 거야. 아마. 꿀팁.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 왜냐면은 사실 업장에서는 대부분 전기 온수기 쓰니까 뭐 비용이나 그쵸, 뭐 그쵸. 공사 뭐 건물에서 안 된다 그러면 전기 온수기 쓰는데 그럼 이제 고객님들한테 한번 연락 다 돌려야겠네 손 차장. 맞아요. 오늘 이렇게 어쨌든 팟캐스트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네. 우리 저희 109 인테리어와 영광스럽게 함께해 주고 계신 드림건축 정강현 사장님 모셨는데 오늘 소감 어떠세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은 처음인데 네. 좀 뭐랄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 한데 하다 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네요. 처음엔 좀 어색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적응을 하셔갖고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손 차장은 오늘 어땠어? 솔직히 말해도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왜? 저는 본업이 따로 있는데 이건 업무 외에. 회사 홍보야. 아니 근데 이거 업무 외에 저 오늘 아침 7시에 출근했는데 지금 7시. 좀 해줘. 봤어요. 다른 소감 없어? 좋은 소감은 없어? 할만한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그리고- 저희 민수 과장 또 이제 데리고 그지. 나올게요. 민수 과장은 한번 고려를 해보고 민수 과장. 제발. 근데 어쨌든 사장님이랑 이 설비만 갖고 한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깊게 얘기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렇죠.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본 적 없죠. 그렇지. 우리는 빨리빨리 현장에서만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기술에 대해서 강의하려면 내가 참 잘하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왜냐면은 보통은 뭐 이쁜 마감재, 조명 막 이런 것들만 설명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109 인테리어와 같이 사실 저희도 이제 신생 업체니까 3년차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계속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사장님 같은 분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지 않을까. 사장님 같은 분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현장을 하면서도 뭐 사실 AS나 이런 큰 문제도 없었고 설비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한번 클라이언트들이 저희랑 하면은 또 계속 가는 이유가 사장님이 뒤에서 멋지게 주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요? 그래도 이제 한 따지고 보면은 뭐 어머니 때부터 이제 10년이 훨씬 넘어간 거잖아요. 거래한 지가.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한 업체랑 오래 거래하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솔직히. 예. 인테리어 언니도 거래하시고 저희도 하고 다 하니까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그 설비 사장님을 모셔서 그 화려한 인테리어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뒤편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업체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도 아마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아니면 뭐 반장님들 기술자분들 한번 모셔서 그분들이 뭐 현장에서 갖고 계시는 뭐 그런 애로사항이나 아니면은 갖고 계신 생각들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장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